우리는 조금 더 뜯어서 타운하우스랑 아파트먼트, 콘도 쪽을 볼 건데, 와, 타운홈이랑 콘도는 세상에. 네. 올킬입니다. 4월 8일부터 5월 8일의 데이터인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5월 말이나 4월 말은 더 많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요게 딱 어, 전곡점이 넘어가는 시점이라, 네, 네, 제가 이걸 쉐어해 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보면, 각 지역마다, 프로퍼티 타임마다 실제 몇 개의 세일즈가 30일 동안 있었고, 실제 리스팅이 몇 개 올라왔는지가 이제 데이터로 잡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리스팅이 올라와서 팔렸던 숫자에 대한 레이시오가 이렇게 표기가 되면서 컬러로 우리한테 눈으로 딱 이렇게 심어주는데, 여기서 이제 빨간색을 인디케이터 하는 거는 buyer's market. 네. 바이어가 아직도 유리하고 오퍼를 쓸 때 바이어가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있다. 그 네. 말은 매물은 많은데 바이어가 없을 때 일이고요. 음, 그리고 노란색으로 보이는 곳은 밸런스 마켓. 바이어와 셀러가 굉장히 균등한 상황에서 네고시에이션을 하고 있다. 네. 자, 그리고 초록색 같은 경우는 여기는 셀러스 마켓. 셀러가 유리한 포지션에서 바이어들을 만나고 있다. 인데 지금 인디케이터들을 봤을 때 여기는 또 프레이저 밸리고 여기는 GVA이기 때문에 뭐 밑에 부분들은 다 보지 않겠지만 칠리왁이나 아보츠포드, 뭐 랭리, 서리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세일즈 대비 리스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레이터 밴쿠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다수의 지역이 이제는 셀러스 마켓으로 돌아선 거예요. 대신 이 데이터는 4월 초, 그다음에 5월 초기 때문에 5월 달은 오히려 조금 더 바빴기 때문에 이 레이시오가 훨씬 더 높아졌을 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보고 있는 부분들 중에 요것뿐만 아니라 이건 싱글 패밀리 하우스이기 때문에 요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뜯어서 타운하우스랑 아파트먼트, 콘도 쪽을 볼 건데 와, 타운홈이랑 콘도는 세상에. 네, 보이네요, 올킬입니다. 지금. 와. 네. 이게 물론 이 하우싱이라는 게 싱글 디태치보다는 당연히 타운홈이 훨씬 많고요. 타운홈보다는 콘도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리스팅 올라오는 것도 많아요. 1,800개, 4,800개.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쪽도 많이 올라왔네요. 2,300개에서 3,100개. 근데 실제로 팔리는 레이쇼를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간접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게 뭐 오픈하우스를 갔을 때 줄을 많이 서더라. 뭐 누가 집을 팔았는데 오퍼를 10개 받았다더라. 네. 아니면 부동산 유튜버를 봤을 때 유튜버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더라. 아니면 뭐 미디어에서 어떤 아티클을 봤는데 부동산이 다시 픽업했다더라. 이게 많은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가끔은 그런 노이즈들이 좀 피곤할 때도 있지만 긴가민가 할 때도 있거든요. 이게 네. 맞는 건가?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매일매일 이런 것들을 좀 라이브러리 업데이트를 해야 제가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그분들에게 조언을 드릴 때 저의 그냥 감각적인 게 아니라 수치상으로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마켓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네. 이런 데이터들을 실질적으로 보니까 5월의 부동산은 뜨거웠구나를 저도 컨펌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들을 본 것 같고요. 이제 남은 이제 숙제는 6월달, 7월달, 8월달인데 이 캐부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캐나다에는 시즌이 여름 시즌과 또 가을 시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9월 달을 기준으로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뭐 학교가 새롭게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직장이 시작한다거나 하나의 새로운 이렇게 계절이 딱 바뀌는 것보다 더 큰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이 부분 때문에라도 5월, 6월, 7월에는 아무래도 부동산이 더 바쁠 거예요. 그리고 좀 가정을 위주로 뭐 큰 유닛, 타운홈이나 하우스들은 이때 컴플리션을 하고 레노베이션도 하고 이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쁠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9월 달에는 뭐 학교 가고, 막 아이들 챙겨야 되고, 아니면 새로운 직장 적응하고 하면 주말에 오픈하우스 가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데이터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네. 그렇다 하면 내가 만약 셀러라면 집을 리스팅할 때 바이어가 많은 시장에 리스팅을 할까? 아니면 좀 바이어가 없을 때 할까도 고민해 본다면, 한 푼이라도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되는 셀러의 입장에서는 바이어가 많은 시점에 리스팅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당연하죠. 반대로 네. 한 푼이라도 더 적은 가격으로 좋은 가격으로 사야 되는 사람이라면 경쟁이 없는 시점에 들어가고 싶을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좋은 집들은 어느 마켓에 나오던 좋은 가격에 금방 팔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캐부자님을 팔로우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은 부동산에 많은 관심과 경제에 많은 관심이 있겠지만 네. 이런 5월 달의 데이터를 봤을 때 향후 방향성을 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준비한 데이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만큼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보는 없잖아요. 지금 보여주신 정보를 보니까 왜 이렇게 부동산이 2, 3, 4월 달에 뭐 반등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도 정확한 뭐 데이터를 뭐 업자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보는 건 아닌데 보니까 정말 엄청난 데이터가 나왔네요. 세상에 한 달 동안. 그래서 네, 확실한 맞습니다. 반등이 있었고 뭐 한쪽에서는 사실은 이게 뭐 일시적인 반등이다 이런 얘기도 사실 좀 들은 것도 있고 경제 얘기가 또 앞에 오니까 저도 야 이게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기도 한데 캐나다는 어쨌든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벌써 다 포함했을 때 100만 명 입국을 했고 올해만 해도 벌써 30만 명 넘었다는 데이터도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자 인구 유입 속도나 이런 걸 봤을 때 확실히 지금 하우스는 보면 막 15억, 뭐 2 밀리언 가까이 되는 가격들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가격들도 저렇게 움직이는 것도 놀랍네요. 사실은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이제 하우스도 저렇게 밴쿠버나 사는구나 세상에 싶기도 맞아요. 하고 밴쿠버랑 토론토들은 이제는 가족 구성원당 숫자를 맞춰서 베드룸을 사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4인 가정이 4베드를 사기가 힘들어요. 네, 그럼 4베드는 보통은 하우스였는데 이제는 타운홈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럼 이제 네, 하우스는 보통 4베드나 땅이 크거나 5베드룸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제는 가족 구성원도 사실 작아지는 현대 사회이기도 한데 네, 실제 하우스에 대한 디맨드는 끊임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네, 이거는 뭐 의식주 중에 가장 세 가지 중에 하나니까 주거가 어떻게 변할 거라는 거는 좀 예상하기가 힘들지만 특히 캐나다 같이 이렇게 큰 땅덩어리가 있는 나라에서 아 그렇죠, 그렇죠. 큰 땅에 좋은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살던 한 20년 전의 모습과 지금 이렇게 작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 비하면 인구도 적고, 인구 밀도도 적은데, 이렇게 한정된 곳에 이렇게 마켓이 상승된다는 것도 저도 너무 놀랐고요.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동산과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는 실제 캐나다가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꼭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경제 성장도 많이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도 너무 치솟아서, 정말 국민들이 살기 힘든 나라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남미가 그런 이런 것들에 나라들 많죠. 비하면, 네. 네, 우리는 좋은 플레이스에 있지만, 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한 대로 땅은 정말 너무너무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래도 원하는 땅은 어쨌든 한정적인 거죠. 뭐 네. 밴쿠버 지역이나 토론토 지역이나 그래서 땅이란 부동산의 본질적인 가치는 결국은 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땅이라는 가치는 더 귀해지고 어떻게 보면 웃긴 얘기긴 한데 음, 더 좋은 땅의 그 가치는 정말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레어해지고 귀해지다 보니까 이 가치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전반적인 또 말씀도 해주시고 경제 전반적인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모시고 또 기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